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I missed you. Me too. What I are miss you you doing too. now? I'm fine. I'm fine. 여기가 저희 한개인 모양이군요. 네, 여기까지 거의 한 개입니다. 예. 네. 국산 여기, 버전이기 때문에 영어 패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더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브리핑이니까요. 자, 오늘 이제 중국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나저나 진짜 요즘 뭐 어떻게 그 객장이 찾아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네, 객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여튼 그 지점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업점이 아무래도 요즘 좀 많이 한산해졌고요. 그래요? 네, 확실히 연초에 아주 뜨거웠던 열기에 비해서는 영업점의 열기가 조금 한결 식은 모습이고, 네. 특히나 뭐 국내 시장이 연초에 강한 랠리가 나오고 나서 최근엔 뭐 대형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선호했던 종목들이 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영업점도 요즘은 약간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다시 조금 활기를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중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 먼저 체크하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도 오랜만에 정프로님 뵈니까 굉장히 좀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네, 오늘 즐거운 목요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그 홍콩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 거래는 안 되지만 장은 열려서 운영이 됐고요. 홍콩은 왜 쉬었어요? 홍콩은 오늘 홍콩 특별행정구 설립일이라고 해서 매년 7월 1일 휴장하고 있고, 뭐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을 거쳐서 본토 시장을 거래하다 보니까 네. 뭐 기관 투자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들은 거래가 가능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거래는 불가능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투자자들 거래 휴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장은 열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 못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네, 오늘 지수로는 조금 조용한 하루였던 게 상해 종합지수가 0.1% 정도 소폭 내려가서 3,588포인트 정도 네. 끝났고요. 심천시장이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1% 정도 내려서 2,442포인트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뭐 특별히 뭐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좀 있었나요? 네,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용한 하루였지만 네. 그래도 본토 시장이 상대로 조금 돋보이는 변화가 있었던 게 본토의 대장주인 귀주모테주가 최근에 조금 조용하고 변동성 많이 줄어 있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2.3% 올라서 본토 시장 지수보다는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백주 기업 중에 하나인 산사행화촌 분주도 오늘 3% 올라서 꽤 강한 모습 보이는 하루였고, 더불어서 좀 눈여겨볼 게 오랜만에 은행주들의 랠리가 좀 관찰된 하루였고요. 네. 오늘 초상은행도 3% 이상 올라서 지수로는 0.1% 소폭 내렸지만 네. 메이저 기업들 중에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 뭐 심천시장 대비해서 그 상해시장이 더 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귀주모테주는 뭐 중국 최대 주식이라고 하고, 산서행화촌 분주, 여기도 술 회사인 거죠? 맞습니다. 뭐 중국의 8대 명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이건 분주인데, 네. 산서성 행화촌이라는 마을이 생산된 분주라고 해서 그냥 분주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중국 8대 명주 안에 들어가는 꽤 큰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위치를 많이 해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심천시장 기준으로 또 뭐 최근에 CATL이 1일 다시 올라서긴 했지만 네. 기존에는 오량액, 우리에게 뭐 오량액으로 알려져 있는 네. 백주 기업이 1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상해 본토 시장도 귀주모테주가 시가총 1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혹시 그 우리 최파고님은 책 안 쓰십니까? 우리 하진성님이 지금 채팅을 통해서 혹시 책 안 쓰시냐고, 사고 싶다고 네. 그러신 분이 계신데, 네. 책 생각은 아직 없으십니까? 네, 뭐 지필의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쓰실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의지가 생기시면 꼭 저희와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또 뭐 뉴스들도 좀 있었죠? 네, 일단 오늘이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도 증권사별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현지 증권사들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조금 살아있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상반기에 중국 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부분이 중앙은행의 어떤
그 수급 정책의 유동성 환경 정책 자체가 조금 긴축적인 게 아닌가에 대한 경계감이 실제로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현지증권사 레포트 분위기 보면 하반기 유동성 환경은 조금 아마도 시장이 친화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 역시도 하반기가 돼서는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좀 더 유리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주도주라고 부를 만한 성장주들의 섹터가 정해져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최근 벌써 랠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도 최근 뭐 창신신 소재가 됐던 CATL이 됐던 대부분의 그 전기차 밸류체인 주도주는 랠리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 눌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인 SMIC 같은 것도 주가는 꽤 약간 양호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네. 뭐 바이오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야오밍 바이오 같은 CDMO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라서 뭐 성장 산업에 대한 추이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하반기 중국 시장이 강하다고 하면 그래도 전기차나 반도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을 피킹하는 게 네. 어느 정도 좀 유리한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가 좋았습니까? 네, 전기차 아. 지금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고 계신데요. 네. 네. 전기차가 조금 달렸군요. 네. 역시 중국의 전기차 선호 현상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정프로님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저도 같이 흐뭇해지는데요. 네. 아, 몰랐어요. 이렇게 네. 된지. 이제 정프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프로의 픽, 정프로의 선택, 정프로의 초이스는 틀린 게 아니었다. 시간이 좀 맞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게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 시황을 바라보거나 중국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중국 내부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소비 트렌드 변화 중에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국산 브랜드 선호에 대한 현상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삼성이나 애플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했던 시장인데 최근에는 중국 자체 브랜드 휴대폰을 거의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네. 있고, 뭐 그 외 자동차 브랜드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의류 소비나 쇼핑 관련 쪽으로도 중국산 브랜드, 그러니까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변화고요. 네. 최근 뭐 중국을 대표한 스포츠 업체인 뭐 리닝이나 안타 스포츠 같은 기업들이 매출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안타 스포츠요? 네, 안타 스포츠로 중국 자체 브랜드로 꽤 큰 스포츠 브랜드고, 네. 뭐 나이키랑 경쟁 관계는 같은 마켓에 있는 브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놀랐던 게 상반기 6월 18일 징동데이에 판매됐던 매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징동데이에 중국산 브랜드들이 거의 전년 대비 70% 성장을 했는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오히려 역성장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혹시 우리도 왜 한창 때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10여 년 혹은 한 20년 전쯤에 뭐 르카프, 프로스펙스 등등 우리 국내 토종 브랜드들이 쫙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기차표, 타이어표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가 시장을 형성하다가 어느 순간 하여튼 국내 브랜드들이 쭉 올라오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키만큼 됐었는지 뭐 그 기억까지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있다가 다시 이제 쭉 가라앉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신흥국에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중국의 이런 뭐 리닝이라든지 아니면 안타 스포츠 같은 브랜드들은 중국 내에서 어쩌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넘어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살짝 헷갈립니다. 제가 조금 깜짝 놀랄 만큼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놀라셨어. 어떻게 저 만날 때마다 놀라시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중국 자체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그 선호라는 걸 네. 시장에서 양쪽 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우려라는 건 국산화 브랜드의 선호가 고차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사실 시진핑 집권이 최근 10년 가까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체계 내에서는 그 2000년대 이후의 생들, 그러니까 링링허우 세대들이 받은 교육이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트렌드 이끌고 있는 Z세대 그리고 링링허우 세대들은 국산 브랜드가 어떤
민족주의적인 교육의 베이스로 한 성향 자체가 과거의 세대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국산 브랜드, 자국 브랜드의 애정이나 뭐 중국산 브랜드가 최고란 이런 주장들이 좀 고차가 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려되는 목소리고요. 네. 또 반면에 방금 전 정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막 그 중국의 GDP 국민 소득이 인당 10,000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전에 이머징 마켓 다른 곳들처럼 뭐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좀 중소형 브랜드들,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가 네네. 아닌 것들에 대한 선거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소비가 고도화되면 메이저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쪽으로 넘어갈 거다는 뷰가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쪽이 정답일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다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그 중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Z세대 혹은 링링어우 세대들이 네. 받은 교육 자체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장기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란 마켓을 노리고 있는 미국 브랜드들이나 국산 브랜드들 입장에 경쟁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 네. 방금 전 그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좀 혼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예리한 시각을 질문해 주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이런 걸로는 우리 서로 당황하지 말아요. 네. 어차피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로는 서로 당황하지 않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Trust me. 네, I 네. trust you. 자, 그리고 샤오미가 새로운 쪽으로 또 기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샤오미란 기업이 뭐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모노마식 확장을 한 걸로 유명한데 사실 샤오미가 잘하는 게 소비 트렌드를 굉장히 잘 쫓아다니고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최근 좀 눈여겨볼 게 2021년도 상반기만 들어서도 샤오미가 그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에 세 곳이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미용 기기. 네, 미용기기라고 뭐 제모나 아니면 저희 이렇게 미백기 이런 것들 가정에 사용하는 네네네. 작은 가정용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팔리고 있고 샤오미도 새롭게 투자 포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도 조금 놀랐던 게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미용기기 시장이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0%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란 성장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재나 대부분의 섹터가 역성장한 한 해였는데 그런 구매에서도 미용기기 관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걸 보면 네. 사실 중국 내에서도 개인의 미모나 뭐 외모를 꾸미기 위한 소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뭐 미용 시장이 됐던 뭐 화장품 시장이 됐던 미용 기기 시장이 됐던 네.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소비가 굉장히 좀 꼽히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아까 전 말씀드린 소비 트렌드와 같이 결합해서 그런 미용에 관련된 트렌드에 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소비재 기업이나 강한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미용 관련된 기기들이 참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집이 굉장히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쑥찜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나팔꽃 같이 이렇게 생겼고 그 밑에서 이제 쑥을 넣어놓고 밑에서 막 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김을 이렇게 맞으면서 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얼핏 있는데 정말 한 달 한 달 사는 게 힘들었는데 막 연탄 350장이냐 330장이냐 이거 엄청 막 힘들어하던 때인데 그때도 엄마가 사시는 걸 보면서 이 미용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욕구 이런 것이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그래서 샤오미가 이쪽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미용기기 쪽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번 그 중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결국은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제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딱 입학해서 처음 들었던 마케팅 수업에서 들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마케팅 교수님께서 마케팅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만 이해하면 끝난다고 강의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벌써 한 17년 전인데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게 결국 인간이 기초적인 욕구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건데 네.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 마지막에 있는 게 결국은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그렇죠.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더 추구하고 더 아름다운 나를 발견해가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교육에 뭐 배움에 투자하고 이런 건데 중국도 어느 정도는 현재 마지막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소비 트렌드가 넘어가게 된 것 같고 그게 마지막엔 결국 뭐 학습이나 교육 쪽으로 가겠지만 그 전 단계라고 하면 네. 일단은 외모적인 세련됨 혹은 외모적인 아름다움, 뭐 건강, 운동 혹은 이런 미용 쪽 트렌드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네. 성장은 좀 많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쪽으로 트렌드도 우리가 늘 아주 레이더를 잘 세워놔서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야 또 남들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로 준비해 주신 게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아마 잠시 후에 안유아 교수님도 좀 짚어주실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 관련 뉴스들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오늘도 2교시에 워낙 자세한 내용을 안유아 교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김경환 연구위원님 자료 베이스로 해서 투자에 관련된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라는 게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 같은 부분은 저보다는 안유아 교수께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 투자 관련 포인트들만 조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단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벤트 이후로 중국 시장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정책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하반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맞습니다. 정책적 의지들이 반영된 산업 내에서 성장의 기회들이 더 많이 나오고 투자의 기회들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공산당 창당 100주년 전후에서 시장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제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 아이디어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 새로운 댐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고 네. 소비의 고도화 같은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나 아니면 소비 트렌드 변화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기술 자립이나 과학기술 개발 혹은 뭐 첨단 제조에 관련된 경쟁이 좀 격화되는 과정에서 네. 정책 지원을 받는 섹터들은 또 투자의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섹터들이 현재 반도체 산업이 그러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역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대립과 갈등이 강해질수록 정책적인 수혜는 우리 약간 더 커질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는 거죠, 이 분야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중국의 가장 트렌드 이끌고 있는 건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업종인데 네네. 이 비아디나 CATL 같은 기업도 결국은 중국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의 시장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딘가를 떠올려 보면 네. 당연히 반도체나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같은 섹터들이 될 것 같고 네. 그쪽 영역이 아마도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바이오,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조금 더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계속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이것도 어느 타이밍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적어도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정책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 한 1년 반에 걸쳐서는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의 트렌드는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하반기 시장 주도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결국 재정 정책을 강하게 집행함으로써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건지를 고민해 보는 건데 네. 최근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 지원이 강하고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는 영역과 더해서 재정 정책이 만약 강하게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하반기 그 인프라라고 부르는 우리가 통신 인프라, 5G 망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에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G요? 네, 중국의 5G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정부? 제가요? 네. 저는 뭐 이제 앞으로 우리 달라질 시대, 미래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네. 5G.
통신 인프라 자체는 사실 미국과 중국 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네. 보니까 여전히 하반기는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벤트가 과거에는 이제 뭐 친환경, 탄소 중립이라면 이게 비즈니스나 투자기로 이루어지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실효성이 없는 아이디어라고 평가받을 때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그 탄소 중립에 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력 발전 방식이 됐던 태양광 방식이 됐던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네. 뭐 태양광 대표 기업인 용기실리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추세도 좋고 시장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기실리콘이 많이 오른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예, 한참 막 달리기 전에 제가 놔준 거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기실리콘이 제가 잠깐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잠깐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막 가려고 하는 그 참에 그때 한 4%인가 이익 나고 4%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다른 친구들이 다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돼 있더라. 4% 놓칠까 봐 제가 다 팔았어요. 그때부터 막 지금 한 몇 개월 사이 한 5, 60% 올랐죠 아마. 아마 정프로님 떠내보내고 30% 이상 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누군가는 좋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좀 해주셨고, 아까 잠깐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애국 소비가 중국에서 이 트렌드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애국 소비라는 게 사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네. 국산 브랜드 선호의 과정에서 결국은 과거에는 미국이나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게 최근에는 중국 자체 브랜드에 대한 선호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쪽에서도 중국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소비 트렌드 변화로 같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산화 제한 정책이 완화되고 있고 고령화에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양로 시설 관련 비즈니스가 됐던 아니면 육아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비 관련 트렌드들도 중국 시장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투자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하여튼 공산당 창당 100주년 시진핑 주석의 워딩 이후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에 가져올 변화 이런 것들은 안효 교수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과 뭐 미국 선물 정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오늘은 한 0.2%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고 네.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델타 변이 관련 부담이 시장을 좀 많이 내리누르는 요즘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영국 0.8% 오르고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다시 나오는 모습이고 네. 뭐 미국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S&P 500 0.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우존스 0.2% 정도 오르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 다 오늘은 조금 완만한 상승장 나오지 않을까 크게 뭐 불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네. 이거 혹시 집에서도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아내분이시라든지 당연히 네, 다들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십니다. 영상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많이 당황했는데요. 오늘 사실 저도 요즘 매일 이프로님과 함께 하다가 네. 정프로님과 오랜만에 케미를 맞추니까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네. 사실 제가 3프로 촬영하면서 가장 좀 감사했던 게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희 방송을 좀 매일매일 봐주시거든요. 진짜요? 네, 늦은 시간에 많이 피곤하실 건데도 네네네. 매일 봐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항상 어머니께 그 사랑한다 말하기가 부끄러웠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떡해요. 네,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보다는 어머니를 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어머니도 사랑하고요. 네, 아내도 사랑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좀 더 예쁘게 저희가 카메라를 좀 잘 잡아드려야 되는데 조명이랑.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족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최파고 최홍섭 선임 매니저님과 오늘 함께 했고요. 집에 가셔서 행복한 만남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